지금 우리의 호프가 되신 분 바로 김두관 의원이신데 김두관 의원의 이야기를요. 언론들이 약간 무슨 솔직히 말하면 정신병자 취급해요. 근데 그것은 언론의 프레임일 뿐이고 김두관 의원의 윤석열 탄핵에 대한 주장을 한번 끝까지 이거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발췌한다거나 말도 안 되는 걸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김두관 의원의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틀린 이야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맞아요. 네. 윤석열 탄핵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동안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발의는 6번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야당은 무려 5번이나 탄핵 발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자신들은 검찰총장 탄핵을 습관적으로 발의했던 세력입니다. 총장 임기 보장은 핑계일 뿐 검찰을 내세워 현 정부를 공격하고 집권을 해보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본심입니다. 탄핵소추권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해 국민이 뽑은 국회에 부여된 통제 수단입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 검찰총장은 얼마든지 탄핵이 가능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 수사권을 남용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고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 판사 사찰을 사실상 지휘했고 본인과 측근의 감찰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등 국가 권력 질서에 따른 통제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행된 채널A 사건에 개입하고 수시로 언론과 유착하여 감찰 정보를 외부에 흘리는 등 사실상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검찰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편향된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가장 큰 법익을 침해한 윤 총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이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같은 제도 개혁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이미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 방안을 제안도 했습니다. 탄핵과 제도 개혁은 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 개혁을 잘하기 위해서도 탄핵은 필요합니다. 검찰총장이 야당의 선봉대를 자임하고 표적수사, 보복수사로 정권을 공격하는 한 제도개혁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도개혁의 걸림돌을 치우는 일, 그것이 윤 총장 탄핵입니다. 역풍을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단언하지만 역풍론은 패배주의며 검찰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항복론입니다.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미루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 인내심이 폭발 직전입니다. 정당의 당파적 지지를 배반하는 것이야말로 훗날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겠지만 탄핵과 동시에 윤 총장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거나 공수처에서 윤 총장 개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 헌재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일부 당 내부에 퍼지고 있는 패배주의에 빠진 역풍론은 제발 걷어들였으면 합니다. 국회 탄핵 소추는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국회 의결 즉시 윤 총장의 직무는 중지됩니다.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보궐선거 개입, 정부 정책 수사, 청와대 표적 수사, 제도개혁 방해라는 사태를 불러올 겁니다. 하지만 탄핵안을 의결한다면 윤석열 직무 정지, 검찰의 정치 개입 중단, 제도개혁 가속화가 가능합니다. 윤 총장을 7개월간 방치했을 때 이를 국가적 혼란보다 탄핵시켰을 때 얻을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탄핵, 특검, 제도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언론, 사법, 검찰, 국민의힘으로 뭉친 반개혁 동맹은 선전포고를 하고 총공세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해야 하는 판에 언제 될지도 모를 제도개혁만 붙들고 있자고 합니다. 더 이상 이런 패배론자들의 푸념이 들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행정부는 징계를 결정하고 사법부는 사실상 징계를 철회했습니다. 이제 입법부가 탄핵으로 견제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삼권 분립이요 헌법 원리입니다. 그동안은 하나의 권력이 힘으로 밀어붙였지만 이제 대한민국도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는 검찰과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이 뽑은 국회가 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검찰과 사법부에 넘겨준 정치를 국회가 찾아오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글에서 틀린 점 찾아봐요. 하나도 없잖아요. 맞는 거야 이게. 뭐라고 해도 언론은 이걸 그대로 보도합니까? 지금 김두관은 탄핵을 선동하고 있어. 이것만 보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 생각해. 최소한 우리 같은 소위 진영을 표방하는 방송이 윤석열 탄핵을 주저하면 우리가 국회의원이랑 다를 게 뭐 있어요. 최소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윤석열 탄핵을 주장을 하고 그것은 민주당이 받냐 안 받냐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우리는 심판 노릇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고 뒤집어 엎으려는 세력들을 향해서 우리가 문재인이다라는 자세로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야, 보니까 이거 탄핵하면 이거 100% 헌재에서 뒤집혀. 라고 말하는 이쪽이 심판론이거든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탄핵이라고 하는 동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제 주장은 그런 거예요. 특히나 그 박근혜 탄핵 때도 똑같은 목소리가 있었죠. 이게 대통령 탄핵을 해본 적도 없고 이게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도 없다. 그래서 뭐 지금은 안 되니까 뭐 조금 더 좀 이따가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 미루자는 목소리도 있었고 이게 똑같은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 만약에 민주당이 시작했으면 무조건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일말의 위험이라도 없앤 다음에 추진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 건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민주당한테 보고 싶은 건 싸우는 모습인 거지 무조건 잘 되고 성공하는 모습만 보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역풍을 걱정하는 사람들 그 말 그대로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헌재에서 인용이 거절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당원과 국민들이 원하면 일단 진행을 하고 추진하면서 실패하는 모습을 같이 돌파해 나가자는 거지 혼자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박근혜 탄핵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민주당 안에서 딴소리를 했던 목소리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안 되면 어쩔 건데. 그럼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러면은 그 탄핵의 탄성보이를 던지는 의원한테 책임지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싸우자고 네. 싸우자고. 요게요. 사실 민주당은 당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민주당 의원들이 반드시 이겨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됩니다. 우리랑 같이 싸웁시다. 그거예요. 같이 싸워서 우리를 주인으로, 국민들을 주인으로 세우고 함께 싸우다가 거기서 다친다라고 하게 되면 서로를 보듬게 됩니다. 졌다고 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뒤로 숨을 이유 없는데 저는 이 지금 제도적 검찰개혁 논의 신중론 나오면서 또 무슨 짓거리야 이게 지금까지 전 민주당이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비판한 적 없습니다. 근데 이번엔 용납이 안 됩니다. 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왜 이런 생각들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뉴스의 중심에 서 있는 윤석열을 뒤로 빼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자마자 갑자기 비판은 비판대로 하면서도 법무부 장관 교체하자, 즉시 항고 제기하지 말자, 탄핵 논의 시작하지 말자 이런 얘기들을 계속 꺼냅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정말 우리가 윤석열 거론 안 하면요. 우리가 탄핵 논의 시작 안 하고 즉시 항고 제기 안 하고 우리가 윤석열 거론 안 하면 윤석열 국면은 당신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윤석열 국면은 정말로 끝나는 겁니까? 윤석열 국면은 윤석열이 자가발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요. 국진당이 만든 것도 아니고요. 중앙일보를 필두로 한 언론들이 만들어서 대권과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나 종교계 학계에서 윤석열 정점을 한 검찰개혁 한 목소리를 외쳤고 악의 꽃을 피웠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조용히 한다고 해서 이 국면이 끝나지 않아요. 네. 그 야당 국민의힘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윤석열 탄핵론은 망나니 같은 무리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민주당이 망나니 같은 무리수를 두는데 반대하면 그것이 망나니 같은 무리수입니까? 근데 웃기잖아요. 네. 민주당이 망나니 같은 무리수를 두면 무리수를 내버려 두는 거지.
그것을 망나니 같은 무리수를 두는 민주당을 하지 말라고 말리는 건 국민의 지임의 속마음은 아닌 것이지 간단히 말하면 네. 안 될 거야라고 비아냥거리는 것 뿐인데 사실은 주호영 마음속에는 진짜로 탄핵할까봐 겁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네. 그 두려움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게 내가 김두관 의원 인터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탄핵을 지금 당장 안 해도 되지만 민주당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탄핵이라는 카드를 엄연히 쥐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어떤 국회의원이 한두 명이 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포함해가지고 몇 사람이 윤석열 탄핵을 이야기했어. 근데 내부적으로 그걸 찍어 눌러. 가장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저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다라고 옹호해 주거나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적전분열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은 불법이 아니잖아요. 엄연히 정해진 권한이란 말이에요. 윤석열 탄핵 사유도 차고 넘쳐요.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 노름하고 있으면서 자기 측근들에 대해서 비호하고 검사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안 하고 같은 사안이 벌어져도 조국 수사만 하지 나경원 수사를 안 하고 차고 넘친다고. 네. 그러면 거기에 민주당이 유일한 선출된 권력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장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내에서 반대하면 입 닥치고 계시고 찬성하면 분위기를 불러일으켜서 야 이거 정말 경거망동하면 선출된 권력이 드디어 이 오래된 기득권 적폐들을 탄핵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미 선례도 있어 4년 전에. 네. 그러면서 이게 힘의 균형을 팽팽하게 맞추고 가야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돌아오는 거지. 탄핵이란 주장이 하나가 떴어. 안 될 거야. 역풍이 있을 거야. 해보지도 않고 그거를 주장하면서 지지고 벗게 만들어. 가장 멍청한 짓이라는 거죠. 탄핵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은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특히나 그 일부 중진 의원들이 이 법무부 징계위원회 차원에서 정직 2개월 나온 사안을 탄핵까지 끌고 가서 그걸 헌법재판소에 인용 청구를 하면 그게 과연 받아들여지겠느냐, 정직 2개월을 어떻게 탄핵까지 끌고 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검찰개혁, 법원개혁 할 필요가 없죠. 개혁이라는 걸 왜 해요?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하면 되지. 왜 검찰 수사권 조정을 하며 피곤하게 그냥 검찰 하자는 대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할 거면은 그냥 이야기를 하지 마요. 네, 요거에서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요. 김두관 의원이 얘기한 게 좀 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 검찰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정직 2개월밖에 안 나온 것인데 이걸 헌법재판소에 갖다 주면 기각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헌법재판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제 영역이거든요. 맞아. 다른 이야기예요. 네, 이거는 분야가 다르다고. 제가 다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제가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그 탄핵 사건에서 주요 메시지 제가 하나 그 요지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04 헌나 1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 사건인데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탄핵은 직무행위로 모든 사소한 법 위반 행위를 가지고 파면을 하는 것은 안 된다. 공직자에 대한 파면은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이 고작 징계 2개월 나온 것밖에 없는데 이게 정말 파면을 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라고 볼 수 있겠냐. 쫄은 거야 지금. 쫄은 건데 뒤에 더 중요한 게 나온다고요. 항상 스타는 맨 뒤에 나온 거야.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 여기서 핵심은요. 파면 결정이 아니에요. 탄핵이 원래 파면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이거예요.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에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그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이 너무나 심각하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법 위반의 의사가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탄핵 사건은 노무현, 박근혜 두 개의 사건인데 공교롭게 이 두 개 다 대통령 탄핵 사건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된다. 예. 대통령은 선출직, 얘는요 임명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엄격성의 기준 잣대 자체가 전혀 다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징계할 때 되게 다수의 사람들이 해임이 맞다. 징계위원회도 해임이 맞다고 했잖아요. 주장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틀렸던 게 아니잖아요. 해임이 맞다. 정직을 하면 법원이 받아줄 거다. 틀렸잖아요. 그 역사를 끌고 갈 때 계속 혼동을 하는 거야. 문 대통령을 대상화하면서 왜 이 윤석열 같은 놈을 임명했어요? 왜 바로 자르지 못해요? 역사는 우리가 끌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김두관 의원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국회의원이 뭘 해야 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런 논쟁들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그 오마이뉴스에서 윤석열 탄핵 자체에 역풍은 없다 이런 취지로 민영배 의원이 쓴 글을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고, 어쨌건 그 탄핵에 대해서는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 지금 당장 윤석열을 막 극심한 어떤 상황 속에 탄핵에 끌어내지 않아도 야 민주당이 탄핵할 수도 있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민주당에서 김두관 의원의 목소리나 우리 같은 목소리를 소수로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중간에 동의하지 않으면 입 닥치고 계시면 돼요. 탄핵에 대해서 역풍이 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비겁한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싫어했던 부분이에요. 권한이 정해진 걸 못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가장 2개월 정직도 못 시켰는데 기각된다고 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네. 제가 제 방식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박근혜 탄핵은 형사법적인 문제로 탄핵된 게 아니라니까요. 대통령의 태도로서의 문제. 그때 당시 추미애 대표가 했던 말 행상책임이란 말이 대통령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짓거리를 너무 많이 한 거야. 이거는 형사적으로 처벌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책임으로 탄핵이 된 거고 박근혜가 저지른 죄 위법한 거는 형사적으로 다시 재판받아가지고 지금 징역에 거의 평생 있을 지경이 생긴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서 있으면 안 되는 상황들, 예를 들면 지금 오늘도 윤석열이 뭐 리얼미터 기준 대선 주자 오차 범위 밖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들 다 사실은 탄핵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게 지금 윤석열이 여론조사 1위 달리는 게 법으로 처벌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고 법원도 어떻게 윤석열 죄로 칠 수가 없으니까 징계위원회 7명인데 기피 신청 다 하고 등등 했고 3명이 의결했다고 이게 무효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자체는 어떤 위법성도 없을 뿐더러 민주당이 할 일은 그런 부분이라고. 거기에다가 윤석열을 탄핵하면 윤석열의 몸집을 키워주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탄핵이라는 단어는 대통령하고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을 진짜 대통령급으로 키워주는 거다라고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민주당이 윤석열이 진짜 정치에 뛰어든다고 쳐요. 그게 겁나는 겁니까? 저는 진짜 윤석열이 정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제대로 한번 물어뜯기는 게 뭔지 한번 맛보려면 정치를 해야 돼요. 윤석열이 저쪽 대선 주자군을 움직이지 못하게 막는 것도 전략적으로 네. 필요하잖아. 그래서 지금 막 탄핵론에 대해서 이렇게 찬물 찌그르시는 찬물 뿌리는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 자체가 오히려 지지율 올라가는 데 방해가 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쟁이 났어요. 민주당이 180석을 이렇게 이용해서 윤석열 탄핵시키겠다고 깃발을 세웠어. 지지율 빠질 것 같아요? 뺐던 사람들이 돌아온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일단 보고. 자, 탄핵 이야기는 여기까지 일단 하시고요.